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죠. 서재호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시랍니다. 네. 자, 그런데 검찰의 지금 스케줄은 그러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백현동 건으로 일전에 조사를 했고 이번에 쌍방울 대북 송금 건으로 2차례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뭐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영장을 언제 칠 것이냐 이건데 지금 관측은 다음 주 월요일 18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 정기국회 중이니까 회기가 돌아가고 있으니 현역 의원인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땅땅땅 가결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체포동의안의 표결 절차는 9월 21일 본회의 때 체포동의안이 보고가 되고 9월 25일 본회의 때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표결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수석 최고가 글쎄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직접 들어보시죠. 한간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체포 동의안이 들어올 경우 가결을 선언하라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흉기를 들고 죽이려 덤비는 강도에게 목숨을 그냥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무도한 검찰의 공작에 당을 통째로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당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 들고 총선을 승리해야 합니다. 자, 정청래 의원은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데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직접 나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언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을 들고 총선에서 승리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정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먼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예. 이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게 6월 달이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요? 6월 달이죠. 예.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도 이게 한동훈 장관이고 이원석 총장이고 그때도 이게 무도한 강도 검찰이고 뭐 이게 달라진 게 없잖아요. 허허. 근데 그때 포기 안 됐는데 지금은 갑자기 포기 안 한다? 예. 이게 저는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청래 최고에게 강도한데 목숨 주는 게 아니에요. 체포동의안은 판사 앞에 가서 심사한 받아봐라. 영장 이겁니다. 심사. 예. 검사가 바로 구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판사가 지금 이게 정치 검찰이 소설을 썼다면서요. 증거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판사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한번 받아봐라. 허허. 이게 국회 표결인데 예. 이게 강도한테 목숨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판사한테 재판을 받는 이게 저는 두 번째 문제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지금 이게 공천 가지고 협박하는 거 아닙니까? 동료 의원들을. 결국 그 지금 민주당의 반 이재명 의원들은 제일 겁나는 게 옥중 공천 아닙니까? 옥중 공천? 구속돼도 이게 공천권 행사해가 내가 못 예. 받으면 어떡하나?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저는 동료 의원이 자유로운 표결에 대해서 상당히 강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여기서 제가 중요한 문제를 하나 처음 방송에 제기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면요. 자, 25일 날 표결해가지고 예. 만약에 가결대가 통과됐다. 예. 그런데 입원해버리면 판사 앞에 못 가잖아요. 이걸 좀 법리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국회에서 25일 날 체포안이 표결이 부결되면 뭐 안 가지만 그건 뭐 자동으로 기각되는 거니까 끝나는 것이고 만약에 가결이 돼가지고 영장 심사를 받게 되는 일이 생겼는데 입원하면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영장 받으러 오는 기간은 이게 기간 제한이 있거든요. 네. 보통 이게 며칠 뭐 이렇게 기간 유한 체포영장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통과됐는데 그 기간 내에 입원해서 계속 안 오고 법원에 있으면 그게 체포영장이 실효되면 또 이게 어떻게 발급해서 어떻게 또 절차해야 되는지 이게 사상 초유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좀 법리 검토가 필요한 뭐 상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국회 통과돼도 입원해서 안 갔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예. 이것도 이게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하.
알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식 오늘로 16일 차. 그렇다면은 이제 아까 그 검찰의 스케줄을 봤을 때는 그 시점까지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혹시나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또 어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또 다른 최고위원 서영교 최고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검찰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면 지금처럼 회기가 돌아가고 있을 때 말고 국회가 쉬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비회기 때 영장을 치시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들의 무모한 행위들은 꼭 역사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7월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을 테니 비회기 때 체포영장 치려면 그때 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검찰은 체포영장을 칠 명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이 그래도 체포영장을 치고 싶거든 비회기 때 하세요. 비회기 때. 네, 서영교 최고는 영장을 청구할 거면 비회기 때 하십시오. 잠깐만. 그럼 비회기는 언제야? 궁금하시죠?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돌아가고 있는데 예정대로라면 올해 12월 9일까지인가가 정기국회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최고의 비회기 중에 영장을 치시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12월 10일 이후에 영장을 치시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검찰이 서영교 최고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을 하겠습니까? 나름의 아마 검찰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 민형배 의원이 최근에 몇 번 제안을 한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한동훈 하는 짓을 보면 걱정이 좀 되시죠? 투표를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 거부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에 들어갔다가 투표 시작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빠져나오면 되는 겁니다. 투표를 거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의장이 아니 다시 이 다음 회기 때 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면 또 보이콧하면 되죠. 만약에 이게 정당하지 않다면 왜 그 정당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찰 행위의 정당성을. 1도 정당성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민형배 의원 얘기는 이런 거죠. 아이 민주당 의원들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되면 그냥 집단으로 퇴장을 해서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맙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요즘에요. 참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비명계 의원들 중에 민형배 의원의 저러한 주장에 약간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미묘하게 감지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A 민주당 의원은 나는 어차피 수박이라고 찍혀가지고 내가 그 본회의장에서 부결표를 던져도 아마 가결표 찍었어. 그럴 거야. 왜냐하면 이거는 무기명 투표니까. 표결 보이콧이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기도 해요. B 민주당 의원. 친명계 보이콧 속에 표결을 하면 가결 가능성, 회의장에 남은 것만으로도 아이고 저놈은 이재명 대표 버린 놈이야 이런 소리 듣기 딱 좋아요. 그래서 민형배 의원의 저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비명계 의원들의 일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서재현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169명의 민주당 의원의 개개인의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략 예측이 다 다양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다 이제 의견 수렴해서 결정할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는 것보다는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들 관점이 아니고 법원의 관점, 검찰의 관점에서는 검찰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지금 그 대장동 관련해서도 가장 중요했던 게 사실 428억 약정에 대해서는 기소 조건에서 빼버렸고 사실 쌍방울 수사도 지금은 대북 그 방북 대납을 해서 10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이 이야기했던 것은 변호사비 대납, 변호사 20억 이 부분도 우리가 수사로 한번 정확하게 증거로 제시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되는 상황에서 검찰 입장에서 이걸 무리하게 구속 수사에서 체포 동의를 했을 때 가결됐을 때 그 후폭풍이 심각하다. 그러면 정말 그 윤석열 총장이 그때 얘기했던 검찰이 정무 감각이 없다고 했었는데 만약에 정무 감각이 있는 검찰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리스크가 검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핑계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뭐 대표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428억 약정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이거 증거 찾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해서 불구속 수사로 재판에 넘길 수가 있어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이런 논쟁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제 뭐 비회기 때 치네 회기 때 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증거로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변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예측했을 때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입니다. 이 부분을 자극해서 혹은 어떻게 보면 드라이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뭐 예측도 하고 있지만 결국엔 대응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뭐 민주당 내에 복잡한 좀 셈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건 사실 이제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 체포동의안을 어찌하오리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 체포동의안을 땅땅땅 가결을 시킬지 부결을 시킬지의 키는 168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딱 쥐고 있기 때문이죠.